밤에 화장실 가느라 자꾸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 벗으면 자국이 저녁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소변 볼 때 거품이 잔뜩 생겨서 한참을 봐도 사라지지 않으시죠? 사실 이런 증상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냉장고 속 단 한 가지 식재료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이요? 그렇게 좋다던 깻잎이요? 네, 맞아요. 깻잎 자체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죠. 문제는 깻잎과 함께 드시는 그것들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단 한 가지 조합 때문에 오히려 신장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볼 때였어요. 67세 김 여사님도 그러셨어요. 매일 아침 깻잎김치 드시고 건강을 위해 된장찌개도 챙겨 드시고 짠 음식도 조심하려고 노력하셨죠. 선생님, 전 정말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붓고 피곤한 건가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예상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니 딱 3가지 조합이 문제였어요. 그 3가지만 바꿨더니 단 2주 만에 얼굴 붓기가 확 빠지셨어요. 한 달 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그 3가지 조합입니다. 복잡한 방법도 비싼 검사도 필요 없어요. 냉장고만 열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깻잎과 된장, 신장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잠깐만 오늘 드신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깻잎쌈에 된장찌개를 곁들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깻잎김치를 된장찌개와 함께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지금부터 제 말씀 꼭 들어주세요. 우리 신장은 몸속의 정수기예요.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60대가 넘으시면 이 정수기의 필터가 점점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깻잎과 된장을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깻잎에는 칼륨이 들어있고 된장에는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신장은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약해진 정수기로 탁한 물을 한꺼번에 정수하려는 것과 같아요. 필터가 막힐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여러분의 신장 상태는 어떨까요?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손으로 종아리를 꾹 눌러보세요. 5초 정도 누르고 손을 떼면 들어간 자리가 바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나요? 자국이 남는다면 이미 신장이 수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정말 간단해요. 깻잎을 드실 때는 된장찌개 대신 맑은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곁들이세요. 왜 미역국이 좋을까요?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나트륨을 묶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줍니다. 마치 청소할 때 쓰는 걸레 같은 역할이죠.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는데 이건 신장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집에 미역 있으시죠? 물에 불려서 국간장만 살짝 넣고 끓이시면 돼요. 5분이면 뚝딱 완성됩니다. 된장은 그대로 두시고 깻잎 먹는 날만 국을 바꾸시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신장이 숨통을 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는 분들, 몸에서 비슷한 신호들이 나타나요. 혹시 이런 증상들 겪고 계시진 않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 거울 테스트. 내일 아침 세수하기 전에 거울을 보세요. 눈 밑이 퉁퉁 부어 있나요?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금방 올라오면 괜찮은데 자국이 남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양말 벗기 테스트. 오늘 저녁 양말을 벗어보세요. 종아리에 양말 자국이 얼마나 오래 남나요? 10분 이상 남는다면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소변 거품 테스트. 내일 아침 소변 보실 때 잘 관찰해 보세요. 거품이 많이 생기나요? 그 거품이 2, 3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나요? 거품이 오래 남는다는 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온다는 신호예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야간 배뇨 횟수 세기. 오늘 밤부터 세어보세요. 자다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몇 번인가요? 2번 이상이라면 신장의 농축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피로도 체크. 지금 이 순간 몸의 상태를 느껴보세요. 특별히 무리한 일 안 했는데도 자꾸 눕고 싶지 않으세요?
신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쌓여서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이 5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장이 보내는 명확한 구조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식습관을 바꾸면 대부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냥 방치하면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2번째 주의사항, 깻잎과 약물의 조합. 그럼 이제 2번째로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약 드시는 분들, 잠깐만 약통 꺼내보세요. 약봉투에 적힌 약 이름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첫째, 혈압약. 로사르탄, 발사르탄, 칸데사르탄 같은 약들. 약 이름 끝에 탄이 붙는 약들이요. 둘째,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같은 약들. 부종 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째, 항응고제,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만드는 약. 이 중 하나라도 드시고 계신다면 깻잎 섭취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 이런 약들은 칼륨을 몸에 쌓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 몸은 보통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이 약들은 그걸 막는 거죠. 왜 막느냐고요? 혈압을 낮추려면 칼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칼륨이 든 깻잎까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칼륨이 많으면 왜 위험할까요?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로 뛰어요. 칼륨이 너무 많으면 이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경우 이뇨제는 오히려 칼륨을 빼내는 약이에요. 부종을 빼려면 수분과 함께 칼륨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깻잎으로 칼륨을 보충하면 약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 조절이 안 되고 부종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 깻잎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요. 와파린은 비타민 K를 억제해서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인데 깻잎을 많이 드시면 약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왜 피를 묽게 만들어야 하냐고요?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약 효과가 떨어지면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약 드시는 분들은 깻잎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을 조절하고 타이밍을 지키시면 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 깻잎은 일주일에 2~3번만 드세요. 한 번에 5장 이내로 제한하시고요. 깻잎 먹는 날은 바나나, 감자 같은 다른 칼륨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이뇨제 드시는 분, 약 먹고 4시간 후에 깻잎 드세요. 왜 4시간이냐고요? 약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간을 피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깻잎 먹은 날은 물 충분히 마시세요. 항응고제 드시는 분, 일주일에 1~2번으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깻잎 먹는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K 섭취량을 고려해서 약 용량을 정하거든요. 갑자기 많이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약 효과가 들쭉날쭉해집니다. 더 좋은 대안도 있어요. 깻잎 대신 상추나 적상추, 양배추를 드시는 거예요. 상추는 칼륨 함량이 깻잎보다 적고 양배추는 비타민 K가 훨씬 적어서 약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요. 집에 상추 있으시죠? 오늘 저녁부터 상추쌈으로 바꿔보세요. 신장도 편하고 약도 제대로 효과를 내고 일석이조입니다. 지금까지 주의할 점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면서도 건강하게 깻잎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조합으로 깻잎을 드시면 오히려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깻잎 오이 미역 조합이에요. 오이요? 그냥 평범한 오이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평범한 오이가 신장을 지켜줍니다. 왜 오이가 좋을까요? 오이는 천연 이뇨제거든요. 오이의 96%가 수분이에요. 이 수분이 신장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서 싱크대를 청소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오이에는 천연 이뇨 작용이 있어서 신장이 일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깻잎 5장에 오이 반 개를 채 썰어서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의 수분이 깻잎의 성분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요. 신장의 부담은 줄고 영양은 그대로 챙기는 거죠. 여기에 미역까지 더하면 완벽해요.
미역의 알긴산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깻잎과 된장에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신장이 힘들어한다고요. 미역이 그 나트륨을 묶어서 내보내주니까 신장이 일하는 부담을 확 덜어주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깻잎, 오이, 미역, 무침 만들기. 재료는 이게 전부예요. 깻잎 10장, 오이 1개, 불린 미역 1줌, 참기름 1숟가락, 국간장 반 숟가락, 다진 마늘 조금, 깻잎을 깨끗이 씻어서 채를 썰어요. 너무 가늘게 안 썰어도 돼요. 적당히 먹기 좋은 크기로요. 오이도 채를 썰어요. 오이는 씨 부분을 빼고 썰면 물이 덜 나와서 좋아요. 물에 불린 미역을 한 입 크기로 잘라요. 미역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깻잎보다 적게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에 부담될 수 있거든요. 참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잘 무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된장이나 쌈장은 절대 넣지 마세요. 나트륨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간장도 꼭 국간장으로 하세요.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은 나트륨이 더 많아요. 국간장이 제일 순해서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 만들었으면 바로 드세요. 오래 두면 물이 생기니까. 만들자마자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한 끼 반찬으로 딱이에요.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풍부하고 신장에는 부담이 없죠. 5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어서 매일 아침 먹기에도 전혀 부담 없으세요. 이 조합을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이에요. 하루 한 끼 반찬으로만 드시면 됩니다. 둘째, 만들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오이에서 물이 나오고 영양소도 파괴돼요.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만드세요. 혹시 선생님, 전 혼자 사는데 매번 만들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 계시죠? 괜찮아요. 마트에서 파는 오이 피클이나 짜지 않은 장아찌를 활용하셔도 돼요. 또는 미역은 즉석 미역국을 드셔도 좋고요. 완벽한 조리법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이걸 매일 실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세 되신 분인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매일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밤에 3번씩 화장실 가느라 잠도 설치고요. 선생님,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어요. 그 말씀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거창한 거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뭘 바꿨을까요? 첫째 주, 이분은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깻잎쌈 드시는 날, 된장찌개 대신 미역국 끓이기. 이게 전부였어요. 그것만요? 더 안 해도 돼요? 네, 그것만 하세요.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오셨는데 표정이 좀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하게 아침에 덜 부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둘째 주부터는 약 드시는 시간을 조절하셨어요. 깻잎 먹는 양도 조금 줄이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으셨대요. 셋째 주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깻잎오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거 생각보다 쉽네요. 5분이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선생님, 요즘 밤에 한 번밖에 안 깨요. 낮에도 덜 피곤하고요. 3개월 후 검사를 했더니 신장 기능 수치가 확실히 안정됐어요. 이분이 특별한 걸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씩 천천히 편하게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 열어보세요. 깻잎 있으신가요? 그 옆에 된장도 보이죠?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은 어떻게 드실 건가요? 깻잎 김치 드실 거면 어떤 국을 끓일까요? 미역국이요? 완벽해요. 콩나물국이요? 그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오늘은 이것 하나만 이렇게 시작하세요. 내일 장 보러 가시면 오이 2개만 사세요. 그리고 모레 아침에 5분만 투자해서 깻잎오이 무침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환자분들 70대, 80대 분들도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이에요. 신장이 많이 나빠지고 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죠. 정말 안타까워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하시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70대, 80대까지 건강한 신장으로 사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습관들을 지키신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의 결과예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어떤 국을 끓일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깻잎 하나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된장찌개와 먹을지, 미역국과 먹을지,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정말 어렵지 않죠?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필요 없어요. 혹시 실천하시면서 변화를 느끼셨다면 댓글에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장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 아침마다 얼굴 붓는다고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용적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신장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